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혁신의 확산 이론, 이 뭘까요? 사람들이 새로운 것,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1962년 에버트 로저스가 만든 혁신의 확산 이론. 스마트폰이 가장 생각이 나시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과연 뭘까요? 아직도 궁금하시죠? 어쨌든 지금은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왜 비트코인이 나왔을까요? 왜 비트코인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이란 학문,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어디쯤일까요? 지금은 챗GPT도 그러겠죠. 인공지능도 그렇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어쨌든 Diffusion of Innovation, 혁신의 확산 이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저는 주구장창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널리 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했고,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충분히 이노베이터, 혁신가일 수 있겠죠. 이들의 특징이 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미래 세상에 대한 투철한 믿음과 신념이 있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내는 그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자, 그러면 요 도표를 보고 우리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봐볼까요? 자, 이노베이터, 혁신가. 충분히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never stop, 멈추지 않는다. 사토시 나카모토. 하지만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직까지도 누군지 모르죠.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도 모르고 돈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그냥 요게 꼭 필요할 것 같다. 그 내면에는 2008년 금융위기, 그 이벤트가 굉장히 컸죠. 리만 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생각을 해냈겠죠. 비트코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참여한 얼리 어답터들이 있겠죠. 테스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지 못할까. 분명히 이 안에는 장펑자오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비트메인의 오지한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들어갔을 수 있고, 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창조는 하지 못해도 저것 참 괜찮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캐즘이라는 구간이 나옵니다. 돈만 보고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시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헤쳐먹고 나가자. 이더리움 8,000원, 9,000원에 사서 3만원 됐다고 땡큐 하고 이 시장을 떠나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분명히 틀렸죠. 일명 단절자들. 사라질 수밖에 없어, 이 시장은. 이게 뭐라고 계속 버티고 있니, 빨리 해먹고 나가자. 이분들이 아마 지금은 가장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대중이 있죠. 초기 대중, Early Majority. 이 초기 대중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Early Majority, 아니면 Early Adapter일 수도 있겠죠. 제가 충분히 그 시장의 균열을 느꼈고 어느 정도 상승을 맛보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분명 저와 같은 시기에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 시장의 변동성도 많이 보았고 두려움도 겪었던 사람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 대중, 약간 늦은 다수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갖고 계시죠. 공포스럽죠. 그리고 빨리 무언가 펼쳐지길 원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후기 대중이 나오겠죠. 암호화폐가 상용화가 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XRP가 쓰이든 비트코인이 쓰이든 수많은 대중들에게 보급이 돼서 상용화가 되는 시기. 그분들은 솔직히 암호화폐가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쓰니까.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데 그냥 전화만 거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후기 대중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초기 대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중기 대중에 계십니까? 그 사이에 균열이 또 생긴다면 이 시장을 떠나실 겁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계속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그들은 어떤 코인이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하드포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XRP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영국의 빨간 깃발 밤령과 같다. 자동차 시대를 열었던 영국 1865년 제정된 기관차 법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새로운 게 나와서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저게 뭐지? 말만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 차라는 걸 보니까, 바퀴가 달린 차라는 걸 보니까 되게 어색했고 무서웠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려면 50m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사람이 자동차가 가는 걸 알렸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3km,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6km 속도 제한이 걸려 있었다. 그 이유는 말을 놀라게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평온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빨간 깃발 밤령, 기관차법. 그리고 세월은 흘렀고 지금 자동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기 비트코인 시장도 그랬죠. 되게 두려워했죠. 무서워했죠.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사람들에게 현타를 오게 한다. 그래서 방송을 했죠.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빨간 깃발을 들고 50m 전방에서 알리는 사람과 같은 형태로 비트코인 또한 지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자, 저도에 말씀드렸던 혁신의 확산 이론, 그리고 영국의 빨간 깃발 법령,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이 시장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너무 가지 않으니까 지루하십니까? 오히려 후자가 더 맞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오후 방송을 일부러 켰고, 시간이 나면 앞으로는 오후 방송도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운전을 조심조심 안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